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래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김동아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교수님이 제작하신 영화 다음 소희가 백상예술대상에서 3관왕 차지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처음 제작을 해봤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조금 좀 시원섭섭하기도 한데요. 부끄러워하시네요. 아니 애들이 아빠가 책임질 일은 많다고 하는데 네. 아빠가 정확히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영화 제작자라는 합니다. 네.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군요. 도대체 그렇죠.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아버지는. 네, 그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네. 어쨌든 영화계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희라는 작품을 제작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영화제 시상식 소식이 있어서 한번 네, 언급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영화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진짜 어렵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전에 사실 한국 영화계가 좀 화랑 중에 화랑이었는데 그때 저도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기생충, 극한직업 이런 영화들이 나왔어요. 네네. 작년에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고 작년에 좀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매출이 19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올라오곤 있다고 하지만 특히 한국 영화가 지금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한 편 제작하고 두 번째 건 이제 준비 중인 초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제작만 하는 쪽은 정말 좀 약간 막막한 상황이고. 네. 지금 기존의 대기업 계열의 이제 투자 배급사들이 영화가 한 90편 정도가 대기 중이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코로나 보이고 상황에서 있는데, 개봉 네. 못하고 90편이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선보이고 있는데 성과가 안 좋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들어가는 영화 투자 활동이 네. 제가 겪어본 그래도 한 10년 정도 영화계에 있어봤는데 한 전례가 없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모태펀드랑 지원금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새로운 플레이어들하고 이제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영화 밖에서 보는 현장에서 보면 배우나 감독들은 그래도 꽤 잘 나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만 힘들지 사실은 배우나 감독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한국의 배우 감독분들,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좀 발빠르게 이제 시리즈나 드라마로 이제 좀 옮기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영화 같은 경우는 한 편 찍는데 이제 몇 달이 걸리지만 네.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런티 같은 것도 회당 책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작을 하는 제작 진영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보면 이제 시나리오는 좋은 게 많은데 이 캐스팅이 어렵고 감독을 구하기 어려웠다면 투자를 구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품귀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스케줄도 많고 더 이제 뭔가 더 비싸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작만 영화만 바라보고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뒤늦게라도 이제 마지못해서 드라마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영화 산업으로 보면 아티스트들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작 진영, 투자 진영의 위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화만 놓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OTT나 유튜브 쪽 이런 컨텐츠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부산 영화제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이제 OTT 시리즈물들도 영화에 포함을 시킨 거였고요. 이번에 또 백상도 보니까 물론 영화, 드라마, 예능, 연극 다 나왔지만 실제 유튜버 분들도 상을 타시고 그런 네. 걸 보면 플랫폼이 어디든 간에 이제 좋은 콘텐츠는 인정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플랫폼 막론하고 정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형식이 바뀌는 것일 뿐이지 네. 영상을 제작한다는 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면 OTT나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겐 기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OT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진영 중에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OTT도 넷플릭스뿐 아니라 지금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파라마운트 이런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티빙이나 마차 같은 토종 그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오리지널 컨텐츠로 경쟁을 하니까 네. 좋은 제작진을 잡으려는 좋은 작품을 한국 작품을 잡으려는 경쟁은 더 치열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된 배우 감독 제작 그리고 또 IP 그러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약간 팬덤이 있고 이렇게 검증된 것들은 규모도 커지고 뭐 이렇게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OTT로 제작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몰리면서 다른 방송국들의 다른 그 IPTV나 가던 것들이 OTT로 좀 많이 몰리면서 그쪽 작품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제작비에 네. 있는 마진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음. 그리고 OTT 간의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정된 소위 검증된 잘 나가는 그런 그 아티스트들이나 IP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아주 새롭고 과감하고 신선하고 이런 작품들은 조금 선보이기가 좀 어려운. 새롭게 시도하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신인들의 데뷔는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다음 소위 같은 작품을 예, 이게 도모하는 그 시도는 좀 힘들다는 게 문제여서 이걸 좀 요약해 보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화랑이긴 하지만 OTT 그 시리즈물들은 네. 화랑 속에서 부와 기회의 그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T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제작사와의 관계 이런 거 네네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 방미 때 네. 성과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관계가 네. 어떤 데서는 상생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뭐 착취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뭐 일단 두 가지를 다 그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제작 진영에서는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큰 돈을 쓰는 데에 제작사들이 줄을 서는 거는 뭐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 투자 배급사 쪽에 줄을 쓰다가 그 1순위가 이제는 거의 뭐 넷플릭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특히 OTT 중에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그 다른 플랫폼보다도 네. 제작사에 주는 그러니까 제작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들 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인식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제작 금액이 몇 년 전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화랑이었다고 전성기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때 스위트홈이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거의 제작비가 편당 한 30억 정도까지 육박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작사들은 투자를 전액을 받으면서 다른 투자 유치할 필요 없이 전액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이 작품이 제작이 가능하네요. 안정적인 제작이 가능하고 또 바로 수출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세계 시장으로 선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걱정 없고 뭐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간섭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투자랑 제작 진영만 놓고 보면 뭐 윈윈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착취 모델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이걸 좀 넓혀 보면 그러니까 제작하고 투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작 진영이 저 계약이 너무 불합리하다 하면은 뭐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다음 문제가 일단 당장 마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뭐 여러 계약 형태가 있지만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편당 한 0.6%? 그러니까 전체 시리즈에 뭐 10% 정도 마진을 줬었다고 하면 지금 좀 이렇게 뭐 5%였다 뭐 이렇게 줄기도 했었고 지금 뭐 회당 0.6%로 계약한다는 얘기 들려오고요. 네. 실제로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도 뭐 들리는 얘기지만 한 250억 정도 제작비에서 지금 1,000억 정도로 제작비가 늘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연하고 감독분들 따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대로 하면은 제작 마진은 상당히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어쨌든 IP, 그러니까 저작권을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작품이 선보이고 나면 그 한국의 작품의 위상이나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이 확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네네. 컨텐츠 자체로서의 확장성은 분명히 그 막혀버리는 한계가 거죠. 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망사용료 문제가 있죠. 그 아직도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이슈는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뭐 실제로 얼마 전에 또 뭐
3년 동안 1.2조 매출을 냈는데 뭐 세금은 56억 냈다. 그래서 뭐 본사랑 우리 사이에 어떻게 세금을 좀 덜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인 후생을 놓고 보면은 좀 따져볼 것들이 많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작하는 환경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투자가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이 줄고 뭐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는 또 IP도 확보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OTT 주력 플랫폼들은 막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순위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이건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제작사들, 그러니까 제작 진영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뭐 꼽을 수가 있는 게 한국은 보면 통신의 발전 단계를 다 골고루 다 겪어온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 뭐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갔다가 뭐 근거리 무선 통신도 했다가 DMB 위성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통신 플랫폼뿐 아니라 하드웨어에도 맞는 그런 것들을 막 제작을 해오면서 네. 너무 많은 제작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희생된 제작사들도 많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3조 원대 투자한다는 거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투자 자체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영마다 조금 느끼는 온도 차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보면은 앞으로 발표한 게 이제 4년 동안 25억 달러,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2016년부터 투자해온 뭐 1조 5천억에 비하면은 이제 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최근에 회자되던 계획이나 이런 걸로 제작 진영이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뭐 크게 늘었다고 보시는 기대만큼은 늘지 않았다. 그런 건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작 투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 전체적인 부가가치나 뭐 통신사 갈등, 뭐 세금 문제 이런 걸로 보면은 글쎄요, 좀 이렇게 진영마다 좀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